그때부터는 이제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PC방에서 어떻게 찍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재활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제목이 몸캠 피싱에 걸렸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사례를 올려주신 분인데, 일단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이 있었는데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하는 과정 중에서 여성분이 이제 나체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사진을 보내줬고, 소위 말하는 폰섹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성이 통화를 종료하면서 제 얼굴과 성기가 나온 영상을 녹화한 것을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페이스북 지인들에게 전부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제 몸캠 피싱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금전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 영상이 뿌려지는 것보다 그 여성이 저를 음란죄로 고소할까봐 걱정입니다. 뭐 이렇게 사례를 올려주셨어요. 뿌려지는 게 왜 겁이 안 나신지 모르겠네요. 전 당연히 뿌려지는 게 더 겁나지 않나요? 일단은 하여튼 뭐 사례자분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다라는 이제 질문이신데, 결국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되려면은 상대방한테 어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상호 합의하에 야한 얘기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건 통신매체 음란죄가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쪽에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돈을 안 주면 유포를 할 것처럼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협박을 통해서 금전적인 갈취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이제 공갈미수죄가 성립이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고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건들을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 잡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중에 통신매체 음란죄로 만약에 이제 진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피해를 당한 부분,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해놓으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저쪽에서 무고성으로 고소가 들어와도 해결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당한 다음에 방어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계속 협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다가 고소해서 이런 사건들을 대처를 해야 상대방 측에서도 오히려 겁을 먹고 유포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단되게 돼요. 실제 저희가 사건 진행하다 보면 고소를 했는데 유포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분들 입장에서 이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실제 돈 주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돈을 주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끝없이 이제 금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돈을 보내주죠. 예를 들면 돈을 보내줬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 알았다, 그럼 네 영상 내가 삭제해줄게. 그 삭제해준 영상 삭제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너도 확인해봐라, 돈 보냈으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실제로 링크된 걸 보내주는데, 그걸 딱 접속하는 순간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주소록이라든지 이게 다 저쪽에 전송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소록, 지인들, 여자친구, 와이프, 어머니, 뭐 전부 다 모든 주소록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협박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금액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1원도 보내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어떤 그 링크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혹돼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더 큰 화를 입게 돼요. 근데 어찌됐건 뭐 말이 좀 샜는데, 이 사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도 역시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여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PC방을 갔다가 재미삼아 랜덤하는 채팅 사이트를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야한 얘기들을 이제 채팅을 이제 하게 됐고,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뭐를 이제 야한 사진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PC방에서 어떻게 찍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화장실 가서 찍으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갤러리에서 보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진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왜 보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어저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고를 했다는 소리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신고를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두 사람이 이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야한 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재 내용만 봤을 때는 만약에 두 사람이 굉장히 아무런 불편한 게 없고 했었을 때 그리고 사진 전송 관련해서도 이번에 뭐 전송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전송 요구해서 보내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 그 대화 내용이 그냥 단순한 뭐 야한 농담이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사진을 확 보내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야한 얘기들을 서로 한 거는 맞는데 그 사진을 보낼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남성분이 자기 나체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성기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 내용에 야한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건들은. 근데 기자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렵지만 사진 전송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아서 내가 보내준 거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인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성년자가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그 부분은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될 수 있어요. N번방, 박사방, 조주비인한테 적용되는 혐의랑 같은 범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이번에 변경된 그 N번방 방지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하에 바뀌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은 똑같은데 이제 벌금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4배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